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요동치는 때 여러분들 편하게 잘 주무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나왔냐면요. 반가운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쉘 에너지 기업 있잖아요. 쉘 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쉘이 2023년, 2024년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스폰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주최하는 컨퍼런스,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스폰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는 에너지 기업, 거대 기업인 쉘이 비트코인에 뛰어든 것은 비트코인 업계의 큰 승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냐면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고 있는 그 ESG에서 그의 대항마로 이런 비트코인 마이닝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비트코인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1%밖에 안 되지만 비트코인은 그 전기를 금융화하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고 특히 화석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삼아서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면 온실효과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채산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내다보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쉘과 BP 같은 에너지 복합 기업이 결국은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어서 전력과 에너지와 금융 복합 그룹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때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향하던 기업 모델인데요.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가치물을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현재의 가치를 미래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축전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로서는 자신들의 원가 비중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비즈니스까지도 뛰어들 수 있고 잘하면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뛰어들어서 굉장히 거대한 복합 그룹을 만들 수 있죠. 네. 금융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라든가 이런 구조 산업들은 금융에 의해 가지고 이제 컨트롤 되거나 끌려가는 것이 기존의 사업의 모델이었는데요. 이제 금융이 비트코인 같은 금융 혁신을 경원시하고 무시하는 와중에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굴뚝 산업의 한쪽 끝이죠. 게다가 온실가스까지 만들고 더러운 그런 비즈니스라고 젊은 세대에게는 인식이 되고 있는 이 거대한 화석연료 기업들이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작하는 금융 비즈니스로 바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그 오너께서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은 금융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참 통찰력 있는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전부 현찰을 주고 사는 경우보다는 신용을 통해서 사지요. 그러면 그 신용을 은행을 통해서 신용을 줄 필요 없죠. 자동차 기업이 바로 자신의 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을 주면서 은행보다 더 많은 마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금융은 사실은 지금 혁신을 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일례로 그 스타벅스의 그 예치금이 지금 현재 미국 금융 기업으로 봤을 때도 서열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통계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10대 은행의 예치금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금융이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왔는데 금융기업들이 그 국가만 바라보고 라이선스에 안주하느라고 이 IT 혁신이 그리고 모바일 개인화 기기의 혁신이 가져온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 마이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념적 환경론자들 제가 왜 이념적이라고 말을 붙이냐면 제가 원래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비트코인을 하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이념적 평등론자와 비슷하게 이념적 환경론자들은 실제로 환경이 개선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적인 지구 가이아설이라든가 이런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이념적인 것들을 추앙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중요한 것은 실제의 평등, 실제의 환경 보호 이런 게 중요하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념이 또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 집단이 과연 실제의 개선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념의 일관성에
투철하게 노력하는 이념 집단이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예, 화석연료 집단이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이 엄청난 기업들이지만 이념적으로 수세에 몰렸죠. 그런데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한다라는 것을 이들보다 빨리 눈치채는 집단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기존의 산업들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TX 사태를 통해서도 제가 어제 오태버스에서 생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생태계의 힘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런 사건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날 겁니다. 저런 사건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을 계속 지내왔습니다. 루나의 사건은 너무나 이례적이었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뭐 그렇게 다 시장에다가 던질 줄 알았습니까? 네, 이렇게 관리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피넥스의 모형이라든가 마운트 곡스의 모형이라든가 비트피넥스의 아주 아름다웠던 모형과 마운트 곡스의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모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루나는 또 하나의 극단을 만들었죠. 창문을 닫아놓고 문을 잠가놓고 큰 고래들끼리 시장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시장으로 바로 문제를 갖고 갔을 때 금융 비즈니스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이건 뭐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서부 개척 시대 때는 은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망했습니다. 뭐 오늘날의 은행이 아니라 사실 전당포에 가까운 금 보관소였는데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지 마시고 이 생태계 저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쉘이나 이런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 마이닝 비즈니스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이고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 복원력이 훨씬 더 빠르게 광범위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또 과거 자신들의 산업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해결해 왔던 그런 뭐 옛날에 창업한 대로 유지되는 그런 에너지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합병과 통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류 기업들이 이렇게 여기에 스테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이 생태계 전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특별하다면 바로 금융 레가시 기업들이 거래소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쉘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채굴을 처음에는 아마 자신들이 버리는 가스를 가지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것이 금융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금융 비즈니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 금융 비즈니스로 비트코인 금융 비즈니스로 가는 그 관문이 바로 거래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비즈니스는 누구나 하고 싶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FTX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많은 기업들이 탐을 낼 수밖에 없죠. 사업권이라는 뭐 자산이 뭐 거의 없더라도 사업권이라는 그런 자산은 있으니까요. 어쨌건 FTX의 SBF가 뭐 다음 주에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자기가 돈을 벌어 뛰어다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물밑에서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생태계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좋은 예로는 비트피넥스의 관리형 헤어컷하고 비트피넥스 멀쩡했고요. 경영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뭐 안 좋은 모델은 마운트곡스 일본이라는 그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게 됐고 일본이라는 사법 시스템은 아직도 CD를 구입하고 현찰을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나라답게 돈을 돌려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하라 그러면 엑셀 돌려가지고 그냥 딱 n분의 1 해가지고 그냥 나눠줘 버릴 것 같은데 9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동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라는 그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생긴 모양하고 문화도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하고는 그 면에서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우리는 아마 한 3달 안에 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게 있죠, 우리는. 아무튼 오늘 제가 영상 킨 이유는 쉘이 그 2년 동안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후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와 쉘이 비트코인 마이닝과 관련해가지고 쿨링하는 그 작업에 자신들의 그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기계가 윤활유를 많이 소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쉘이 개발한 윤활유를 쓰면 굉장히 그 열도 덜 나고 기계 소모도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나 봐요. 제가 사용한 그런 비트코인 채굴기에는 윤활유가 없는데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만 봐가지고는. 근데 아무튼 쉘이 그 비트코인 채굴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사가 완전히 도배를 합니다. 지난번 올 초에 후원사는 그 망했던 셀시우스였거든요. 아주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큰 황소도 있었고. 근데 그게 불길했죠. 그렇게 요란하게 하면 좀 불길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쉘이 뭐 그런 후원사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이런 그 전통적인 가장 극단적인 가장 오래된 그 비즈니스죠. 그 광업이잖아요. 광업. 솔직히 말하면 광업. 이 광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최첨단인 비트코인 마이닝을 통해서 에너지, 전력, 금융 복합 기업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의 정부와 한정 관계자들은 아마도 이념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험을 하지 못해서 구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구경하고 또 금방 따라가겠죠. 우리는 또 빠르니까.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